안녕하세요. 요렇게입니다. 오늘은 과문불입의 마지막 편입니다. 과문불입 세 번째 편에서 선공후사로 알려진 과문불입의 숨은 뜻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스위스 용병에 대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병이 무엇인가요? 돈을 받고 고용된 외국인 병사를 말합니다. 용병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용병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용병은 충성심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키아벨리는 도시국가로 분열된 이탈리아를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용병이 아니라 애국심에 기초한 자국민으로 구성된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1527년 5월 6일 이탈리아 기갑 군단은 로마 교황청을 공격하고 당시 교황청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 147명은 최후까지 싸우다 전원전사합니다. 왜 스위스 용병은 도망가지 않고 최후까지 싸우는 죽음을 선택했나요? 마키아벨리가 틀렸나요? 선공후사의 정신 때문인가요? 교황에 대한 충성심 때문인가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문불입 동영상을 시청해 오신 요렇게 TV 애청자 여러분은 요렇게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인간의 노동에만 의지했던 원시 농경 시대에 한 사람이 몇 명의 식량을 생산했을까요? 1.5인분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농업 생산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전 인류는 배고픔 해결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당시에 스위스는 대부분 산악지형으로 먹을 식량이 특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해외에서 용병으로 고용된 가장이 보내준 돈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해가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스위스 용병이 싸우다 말고 도망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뻑하면 도망가는 스위스 용병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해외에서 보내주는 돈이 끊어지면 스위스에 남아있는 가족은 굶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스위스 용병이 최후의 일가까지 도망가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것은 교황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이라는 슬프고 비장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5월 6일은 1527년 희생당한 스위스 용병을 기리는 추모일이고 로마 교황청의 산다마소 안마당에서 신임 근위병들의 충성 서약식을 거행합니다. 이 근위병은 스위스 국적이어야 하고 가톨릭 신자여야 하는 등 몇 가지 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이 1792년 프랑스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부르봉 왕가의 마지막 황제인 루이 16세를 지키던 786명의 스위스 용병이 전원 사망했지요. 1820년 스위스는 희생당한 용병을 추모하기 위해 루체른의 빈사이 사자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스위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1인당 국민소득 84,000불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2017년 기준 25명으로 인구 대비 세계
1위인 국가이고 제약업, 금융업, 첨단 산업의 중심이고 고급 시계를 만드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달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위대한 시민입니다. 국가에 구걸하지 않고 가족은 가족이 지키고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벌겠다는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들이죠. 용병 수출로 굶주림을 달래며 살아온 스위스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스스로 지키려는 책임감이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들었습니다. 과문불입의 숨은 정신이 가족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했습니다. 빈사의 사자상에서 보여준 숨은 정신 또한 가족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위스 용병을 상징하는 빈사의 사자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과문불입 4편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 동영상 어떠셨나요? 재미있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렇게였습니다.